공포.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간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3주기가 지난 김에 아버지와 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볼게.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나와 같이 살던 아버지가 정밀기계 회사를 퇴직하고 약 2년째가 되던 때였다. 퇴직금 금액이 꽤 되었고 연금까지 나와서 앞으로는 취미였던 여행이라도 할까 하고 생각하던 차.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퇴직금의 3분의 2 정도를 잃고 말았다. 그 친구는 지명수배가 되었고 소식조차 없다. 애초에 태국에서 살던 사람이라 경찰들은 그 사람은 어차피 일본을 떠나고 없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다. 내 입장에서 보자면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아버지의 돈을 잃었을 뿐인데다 딱히 아버지에게 의지하던 편도 아니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면 그걸로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다지 쇼크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실망은 굉장히 컸다. 금액보다도 어렸을 적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점이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간다는 말을 꺼내서 이상하게 나쁜 예감이 들었다. 자주 여행을 하시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해외 패키지 여행이었고 등산과는 전혀 연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아내도 아버님 자살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산에 가신다던 예정일이 마침 쉬는 날이기도 해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왠지 복잡한 얼굴을 하긴 했지만 잠깐 생각한 뒤 좋아 라고 대답해 주어서 내가 자가용으로 모시기로 했다. 아버지의 목적지는 이웃현으로 애초에 꽤 시간이 걸리는 곳이긴 했지만 산에 가는 건 4시 이후여야 한다고 하셔서 점심이 지나고 출발하게 되었다. 3시간 정도 걸려 목적지 마을로 도착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깡촌이었다. 그 마을 외곽까지 와서 숲 앞에 있는 작은 신사 옆 공터에 차를 세웠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한 점은 그곳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고급 외제차까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숲에 들어가 작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도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조금 불편한 분위기였는데 그때까지도 산에 가는 목적 같은 건 일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이거라도 알자고 생각해서 산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츠가산 하고 툭 대답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좁은 등산로 입구 같은 장소가 나왔는데 그곳에는 금줄 같은 게 쳐 있었고 사유림이므로 입산을 금지한다는 입간판까지 있었다. 간판 위쪽에 빨간색으로 범어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6월이어서 4시가 넘어도 아직 밝았다. 산은 숲에 가려져 있어서 잘 몰랐지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닐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등산로에는 오래된 나무판이 되어져 있었고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오르기 쉬웠다. 60을 막 넘긴 아버지도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았다. 10분 정도 오르니 앞에 사람이 보였다. 여성 2인조로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어머니 쪽은 서양식 상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굽이 높은 신을 신고 있어서 걷기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둘을 지나쳐서 나도 스쳐가면서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둘도 역시 말 한마디 꺼내지 않은 채 뒤쳐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렇게 20분 정도 산을 오르니 덤불을 베어낸 듯한 조금 넓은 장소가 나타났다. 그곳에 큰 나무를 돌아가니 동굴 입구가 보였다. 역시 종이가 달린 금줄이 위에 매달려 있었다. 높이 3-4m 정도의 동굴이었고 안은 상당히 깊어 보였다. 어렴풋하지만 동굴 수십 미터 안쪽에서 인형이 보였다. 몇 명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려줘 라고 말한 후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근처에 썩은 나무에 기대에 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아까 그 모녀가 나타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사이 동굴을 나간 사람은 8명. 다양한 연배의 사람들이었고 그중 여성이 둘이 있었다. 모두가 하얀 천으로 감싼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왔는데 역시 하얀 천으로 감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나오자마자 내 얼굴을 보더니 드디어 하나 끝났다 라고 말했다. 내가 그 상자는 뭐야? 라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제 꽤 어두워져서 서둘러 공터까지 돌아가 차에 탔다. 차는 아직도 수십 대가 있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상자를 소중히 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그대로 2층에 은거하는 방에 틀어박혀서 식사도 방까지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빈번히 외출을 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방을 잠가놓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밤 9시쯤에 집을 나가서 0시 넘어서 돌아왔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이나 손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정성 들여 손을 씻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녁쯤 외출을 나갔을 때 웬일로 방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았다. 안을 보니 책상 위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불교풍도 신토풍도 아닌 제단이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고대풍? 그런 분위기였고 흑인형 같은 것이 있었다. 그때의 하얀 천으로 감싼 상자가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앞에는 10cm 정도의 가는 뼈들이 쌓여 있었다. 난 가까이 다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자를 들어보니 상자는 의외로 무거웠고 왠지 뜨뜻미지근했다. 흔들어 보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점토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귀를 대보니 작게나마 두근 두근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아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듯한 소리가 들려서 서둘러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주의를 들은 탓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귓가에서 너 그 상자를 만졌구나 하고 조용히 중얼대는 목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걸로 전부 끝났으니까 라고 말하고는 아직 60대인데도 엄청 비틀대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틀 뒤 신문에 아버지를 속인 친구가 해외에서 참살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자세한 기사는 아니었지만 나이프에 찔렸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뒤 경찰도 집에 찾아왔지만 범인도 알지 못하고 돈도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그 이후 6년 뒤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사에게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을 때 순간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눈을 뜨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 그 마취가 산은 도대체 뭐였어? 라고 지금까지 신경 쓰였던 것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코에 산소관을 꽂은 채로 살짝 웃으며 마취가 산이 아니야. 순서가 달라. 오래된 유적. 그 뒤의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더듬더듬 이 이야기까지 하신 후 잠에 빠지신 듯 했다. 그리고 그 이후 4일이 지나고 숨을 거두셨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 나중에 신경이 쓰여서 조사해본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쓸 수가 없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산에 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래의 내용들을 더 제가 보니까 저주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자기가 원한을 품고 있는 대상을 대신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의뢰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더 이제 아래다가 설명을 약간씩은 해줬는데 자세하게 쓰면은 위험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일정 지명을 말해주면서 이쪽에 가면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뭐 재판을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내가 당한 게 울분이 맺히고 억울하고 그렇다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했던 어린 시절에 믿을 수 있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아버님이.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런 저주를 대행해주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있은 후로 6년 뒤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나의 수명을 걸고서라도 그 대상에게 저주를 걸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수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돈 같은 걸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버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쉬운 일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들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과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이야. 그러면 그건 시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도 이미 그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생기셨다면 또는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차량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스스로 어디 살짝 끌었어. 막 주차를 하다가 어디 돌에 부딪혀가지고 살짝 끌켰어. 그러면 이제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다. 왜냐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좀 많이 크게 다쳤다거나 그런 거는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과 시간만 있으면 살짝 끌은 것 같은 거 정도는 또는 차가 찌그러졌거나 그런 거는 카센터 가서 수리를 받는다던가 또 나중에 열심히 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다음에 또 새 차를 사면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게까지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해주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설탕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시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거다.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저주를 대신 대행해주는 어느 산에 가서 저주를 퍼부어서 상대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내 수명을 거는 거라면 안 하겠지만 약간의 돈과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사기를 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한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받은 노후 자금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